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키워드가 이제 화제성이 생긴 지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 2년, 2, 3년 정도. 그래서 이미 레드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의 한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맞아요. 있다고. 사실은 이제 유통시장의 50% 이상을 온라인 시장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한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굉장히 가빠르게 성장했다고 해도 지금 한 2%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최대한 10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10조. 바라봤을 때. 네네. 그랬을 때 한 4%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아주 적은 숫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그룹 콘텐츠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AMPM 글로벌 고혜진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주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라이브 커머스이죠. 네,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이연숙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숙입니다. 네. 커뮤니티 컨설팅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교육이라든지 강의, 또 멘토링, 또 컨설팅, 라이브 커머스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가까이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성공 전략이라는 책에 이어서 최근에 오늘 방송도 완판이라는 책,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책을 2권을 출간했습니다. 쇼호스트 활동을 되게 오랜 기간 하셨다고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네. 발견했는데, 쇼호스트가 원래 또 목표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대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지상파 방송국에 리포터로 시작을 해서 방송 진행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신문을 읽다가 그 당시에 신문을 보는 시대였었죠. 그때 이제 모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선발 대회를 한다는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쇼호스트 선발 대회에서 이제 당선이 되면, 당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입상을 하면 상금을 준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라이브 그 쇼호스트로서 또 취업도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쇼호스트 아카데미를 다녔다거나 뭐 그렇게 따로 쇼호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우연한 계기로. 네, 우연한 계기로 신문을 보다가 그 당시에 이제 상금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은상으로 수상을 하게 돼서 상금도 받고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원래부터 재능이 있으셨다고 봐도.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쇼호스트가 좀 생소한 직업이었었어요. 지금만큼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쇼호스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상파라든지 이런 곳에 방송 진행자들 아니면 연예계에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한 조건이었었죠. 2020년도에 라이브 커머스 성공 전략이라는 첫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2번째 책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 책과 2번째 책의 차이가 있다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한 판매 방송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의 A부터 G까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매 방송을 하면서 TV 홈쇼핑을 통해서 물론 한 거지만 어떻게 해야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본 내용에서 나는 이렇게 컬러를 입히고 싶어, 난 이런 개성으로 방송을 하겠어 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의 어떤 역량이며 의지겠죠. 아무튼 첫 번째 책은 가장 기본적인 입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방송도 완판이라고 하는 책은 그 첫 번째 책을 읽고 또는 제 교육과 강의를 듣고 혼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신 분들의 성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길지 않은 그 짧은 역사 그 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 또 저도 사실은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뭐 제가 뭐 다 알고 쓴 건 아니거든요. 참고할 만한 서적도 없었고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할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책을 쓰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또 알게 된 거, 배우게 된 거, 또 가르치면서 더 많은 걸 또 알게 됐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는 또 계기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TV 홈쇼핑이랑 라이브 커머스를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건 똑같지만 TV 홈쇼핑은 뭐 말 그대로 TV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고
또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TV 홈쇼핑이 아무리 이제 쌍방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네. 결국은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MD가 이렇게 정해준 상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네. 본인이 그 1시간 동안 네네.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고객이 직접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네. 고객이 알고 싶은 것들 또 고객의 정확한 반응을 100%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댓글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뭘 궁금해하는지, 지금 반응이 어떤지, 뭐 어떤 걸 알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100%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네. 또. 그러니까 즉시성이라는 거가 네.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TV 홈쇼핑과의 가장 큰 이제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기가 좀 잘 맞아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네. 좀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셨어서 네. 또 시기를 잘 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키워드가 이제 화제성이 생긴 지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근 2년, 2, 3년 네네. 정도. 근데 그래서 이미 레드오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의 한 2% 정도밖에 네, 차지하지 않고 맞아요.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놀랐어요. 저도 네. 제 인스타의 팔로워들을 보면 네. 다 뭘 팔고 있어요. 정말 맞아요, 라이브 커머스 요즘.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것만 같고 네. 맞아요. 라이브 커머스를 너무나 잘 알 것만 같지만 사실은 이제 유통시장의 50% 이상을 온라인 시장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한 2년 정도 사실은 그 2년 이전부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조금씩 네네.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었고요. 네. 한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굉장히 가빠르게 성장했다고 해도 지금 한 2%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최대한 10조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10조. 때 네네. 그랬을 때 한 4%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아주 적은 숫자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뭐 하지 네. 않았다고 해서 내가 뭐 발을 들 틈이 없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 아직까지 늦은 성장 게 가능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그렇구나.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제 매체가 그 분야가 네. 어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좀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는 누구나 다 네. 열려있는 그쵸. 판매 방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상품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상품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든 농사 지으신 농민분들이시든 아니면 꼭 본인의 상품이 아니라도 가족 중에 어떤 가게를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뭐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품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라이브 커머스가 아직 늦지 않았고 네. 또 지금은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시작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고자 하면 굉장히 막연할 것 같거든요. 네. 초보 이제 그쵸.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막연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이제 사회자분이 만약에 네. 가게를 하나 네. 장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으세요? 가게를 하려면 물건이 일단 필요하겠죠. 물건이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물건 다음에 그 판매할 장소? 그쵸. 네.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온라인상에도. 그쵸, 그쵸. 그 물건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 전제로 네. 하고 그다음에 네네. 이제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가게가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플랫폼이거든요. 어떤 그렇죠. 플랫폼에서 내가 방송을 할 건가. 네. 그래서 뭐 인스타를 통해서 내 팔로워들한테 팔 수 있죠.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팔 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뭐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러니까 그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을 보면 80% 이상이 네이버예요. 네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새싹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새싹 등급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바뀌었더라고요, 네. 최근에. 근데 그게 좀 규모가 있는 분들은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지만 네. 아주 소소하게 하셨던 분들 입장에 좀 부담이 될 수가 맞아요.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그립이라고 하는 플랫폼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립이라는 네. 플랫폼. 그러면은 우선은 시작을 하는 게 반이겠네요. 우선 맞아요. 네,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네, 바로 네, 켜보는 게. 네.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게 사실은 타고난 끼가 막 있어가지고 나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맞아요. 본인 얼굴 셀카 한 번 안 찍어봤고 결혼식 때 그 결혼식 동영상 이외에는 한 번도 영상을 안 찍어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허들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교육을 해보니까 처음이 어렵지. 아, 그쵸. 이게 사실 또 늦바람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네. 그 맛을 들이시니까 이게 음. 판매가 되든 안 되든 너무 즐거워들 하시더라고요. 또 주변에서 또 워낙 이렇게 수강생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보셨어서 네, 더 그렇게 그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저분이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방송의 그 허들만 넘어가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본인들이 즐거우시니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품, 네. 가게, 플랫폼 선택을 마쳤다면 네. 임해야 하는 좀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 네, 자세라든지 아니면 또 쉽게 놓칠 수 있을 만한 것들 하나 팁을 주시자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면은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셀러는 일반적으로 방송하는 방송 진행자가 조금 다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또 얼굴이 예쁘고 뭐 너무 좋죠. 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얼굴 것 같아요. 예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말을 좀 못해도 별로 안 예뻐도요. 잘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사회자분처럼 얼굴도 네. 예쁘고 말씀도 아유. 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면 네. 여기에 이제 판매라고 하는 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쵸. 이제 물건을 나는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네. 간혹 제가 이제 보면은요. 본인이 돋보이는 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더 중요하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그쵸. 어. 본인이 말이 안 막히고 네. 말을 달변으로 잘하는 거,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예쁘게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뭘 팔려고 하는 건지, 아. 그 상품의 매력이 뭔지 이런 네. 걸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송인이긴 하지만 이제 판매자라는 거, 내가 판매하는 그런 걸 사람이다. 잊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을 팔기 위한 그런 멘트들이 아닌 좀 설명하는 멘트들. 그러니까 네.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어쨌든 판매를 위한 좀 판매의 주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아닌 그 고객을 설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을 좀 잘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노하우에 빗대서 좀 한번 팁 한 가지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요, TV 홈쇼핑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간을 내내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근데 들락날락 처음 하시는 하면서. 분들이 좀 잘못 아시는 게 한 시간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볼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거든요. 그쵸, 이게 그쵸. 마치 이거를 다큐멘터리처럼 하나의 드라마처럼 네.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제 기승전결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끝날 때쯤 하겠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고객들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 다 놓쳤다고 볼 수 있죠. 포인트가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셀링 포인트를 일단 잘 잡으셔야 돼요. 상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네. 소구 포인트를 네네.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유념하시면 돼요. 네. 이 상품이 왜 좋은가? 왜 좋은가? 그럼 이 상품 왜 좋은가는 상품의 특징도 있을 거고요. 네. 장점도 있을 거고 네.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그렇죠.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장점을 가지고 이 상품 왜 좋은가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걸 왜 사야 되는가가 나와야 돼요. 왜 사야 그러니까 되는가? 좋다고만 얘기했지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 좋아. 네. 좋은 건 알겠어.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이게 내가 샀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데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서 고객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데 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솔직히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그냥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몰라요. 그쵸. 고객들은 모르시죠, 맞아. 그냥 상품 정보는요, 휴대폰을 어차피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검색 몇 번 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굳이 뭐 쇼호스트가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어요, 네. 고객들은. 근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왜 사야 되는지, 이거 사서 고객한테 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고객들이 맞아, 내 얘기네. 소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입할 수 있게끔. 그쵸? 네. 예, 그렇죠. 감성소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매출이 좋으세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더 네.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상품이 좋아요. 그다음에 네. 이걸 사면은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심어주셨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사진 그쵸. 않거든요. 괜찮네. 뭐 다음에 사야 되겠다. 아니면 뭐 다른 데 한번 찾아볼까? 후보 올려놓고. 그렇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네. 또 나가버릴 수가 있죠. 네네. 세 번째는 이걸 왜 지금 사야 되는데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예, 해소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 아니면 좀 어렵죠. 네.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쵸. 지금 파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안 사면 소비자는 다른 데서 살 수 있죠. 안 살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이유. 그게 이제 가격적인 혜택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이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방송에 뭐 기약할 수 없다든지 뭐 자주 방송을 안 한 희소성 같은 것들 있죠. 그쵸. 사람들의 심리는 희소성에 굉장히 많이 그쵸.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해주신 네. 부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게 뭐 일회성으로는 괜찮은 비법 같은데 네. 이게 방송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막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잖아. 이번이 네네. 마지막 기회다. 뭐 이번만 이 가격이다.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잖아. 아니 방송 중에만 이 가격일 수는 있죠. 아 방송 중에만. 네. 방송 끝나면 가격이 원래 네.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약간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쵸. 늘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방송 1시간 동안에만 뭔가 특별한 뭐 프로모션, 이벤트가 있다고 고객들이 기대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또 방송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방송을 24시간 하진 않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심의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자체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상당히 강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프닝 하자마자 네. 방송 차단이 되고 어머. 오프닝 할 때부터 그런 그래서 경우는 어떤 경우? 오프닝 뭐 관절 관련된 건강 기능식품 파는데 갑자기 뭐 젊은 관절로 돌려드린다든지 이렇게 멘트가 그쵸. 중요한 신생 업체들 이제 유명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를 켰는데 고객들이 유입이 되지 않잖아요. 뭐 광고나 홍보 없이는 네. 따로 없이는 워낙 라이브 커머스 요즘 뜨고 있다 그러니까 방송만 하면 뭐 대박이 날 것 그쵸. 같은 그런 기대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꾸준히 이거를 써야지 맞아요. 이거를 판매 수단으로 쓰시면 좀 실망을 많이 하실 그 거예요. 부분은 네. 이제 하루에도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만 봐도 수백 개의 방송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좀 내 방송이 남들과는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 초창기에는 설명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네. 상품 설명을 잘하는 거. TV 홈쇼핑처럼. 그쵸. TV 홈쇼핑 같은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1년 반, 2년 정도가 지나오면서 많이 진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논문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라이브 커머스에 관련된 논문들도 나와 있고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매 행동을 유도하는 네. 거요. 좀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중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오락성이에요. 네. 뭐 쇼호스트 인지도라든지 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싸게 사는 거, 그다음에 어떤 쇼호스트의 전문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지만 네. 제일 요즘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오락성이에요. 네, 요즘 또 콘텐츠가 굉장히 또 쇼핑 콘텐츠 맞아요. 유행하고 네. 또 그래서 예능 콘텐츠 유행하고 이러고도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이제는 이제 재미가 없으면 잘 보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보는 시청자들을 파악해 보면은요, 네. 정말 습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딱 그냥- 시간이 되면 들어오는 분들. 그리고 그 팬이 된 거죠. 어떤 셀러, 네. 쇼호스트 팬이 돼서 그 사람이 방송하면 맞춰놓고 그 사람 방송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네. 이거는 이제 질문지 없는 내용이긴 네. 한데 실제로 제가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 라이브로 평상시에 이제 팔로우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우연하게 첫 라이브 방송을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사진으로만 보던 그 모델분들이 직접 방송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고 좀 그렇게 호감이 있는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다가 방송을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그쵸. 거예요, 방송이. 제가 그래서 그 방송을 진짜 매주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아도 네.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팬이 된 완전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러는 또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업체 입장에 이런 팬이 많아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보러 와야 설득이 되잖아요. 맞아요. 좀 봐줘야지 뭘 얘기하는 게 들릴 거 아니에요. 네. 설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설명을 잘하겠다. 그 지루할 수 있어요. 그쵸. 뭐 기승전결 해가지고 막 너무 친절한 설명. 물론 좋지만 여기에 좀 오락성, 재미있는 어떤 요인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개그맨이 될 수는 없어요. 그쵸. 웃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을 필요는 있죠. 예를 들면 댓글 소통을 너무 재밌게 한다거나. 네. 그래서 제 교육생 중에서는 그분이 방송할 때마다 이제 삶이 무력한 중년 여성들이 다 들어와서 막 자기 고민들을 얘기를 한대요. 시어머니 얘기, 뭐 남편 이야기, 고민 상담소처럼. 네. 그 또 한 사람 또 계속 사고 고민 또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팬덤이 계속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댓글 소통을 잘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퀴즈를 낸다거나 네. 아니면 뭐 삼행시 이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댓글 서로 고객들끼리 댓글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라이브 커머스 셀러가 본인이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리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했을 때보다 맞아요. 댓글로 같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들이 자기는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았어. 맞아요. 이게 훨씬 더 매출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개인적으로 정말 다 지금 경험을 경험하셨어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업체에서 실제로 제가 그 업체에서 쇼핑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 댓글을 그 셀러분들이 읽어주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고객분들이 이제 댓글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괜찮냐, 이거 핏 어떠냐, 네. 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네.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내가 구매해서 입어봤는데 너무 예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셀러분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시고 또 네. 시너지도 많이 나고 그쵸.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팬덤이 있으면은요, 그게 굉장히 원활하게 잘 중요한 것 이루어지고요.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매출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죠. 그쵸. 억지스럽지 않은 네. 어떤. 그래서 진짜. 쇼호스트는 어차피 자기 상품 자기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을 주고받는 고객들끼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연구로 드러났어요.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 얘기라서 정말요? 예, 검증이 된 얘기라고 그걸 보시면 제가 될 것 직접 같아요. 경험을 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갖는다는 거는 좀 찾는다는 것도 좀 쉽지 않지 않나요? 네. 근데 그냥 나와 맞는 고객이 생기는 건가요? 그냥? 하다 보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고객들이 모이긴 그렇게 모이는 하겠죠. 거고. 네, 뭐 타겟이 상품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거고 네. 본인 성향. 그다음에 이제 쇼호스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간대도 맞는 시간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오전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네. 하면 주로 뭐 전업주부거나 그쵸. 육아맘이거나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밤에 맞는 쇼호스트라고 한다면 셀러라고 한다면 직장인들이라든지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제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방송 시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딱 한 시간대만 고정해놓고 계속 그때 방송을 켜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네.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품에 따라 다르고요. 그쵸. 근데 객관적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이 있죠. 언제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보세요? 저는 밤에 봐요. 그쵸. 9시, 10시. 그때가 제일 네. 좋은 시간이거든요. 네. 근데 9시 정도에 내부 쇼핑 라이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100개 정도 업체가 동시에 방송을 해요. 그러면 소상공인이거나 팔로워가 많지 않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묻혀버리는 거죠. 근데 뭐 그랬을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유명 인플루언서에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런 분들은 이제 오전에 아니면 낮 시간대. 좀 경쟁이 덜한 네. 시간대. 그래서 밤에도 해보고 낮에도 해보고 오전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맞는 시간, 그다음에 그
본인이 이 시간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 시간 저 시간 이렇게 다 한번 해보는 게 해보면서 좋죠. 그걸 누가 몇 시에 하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번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네.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주셨는데 그 사례의 주인공들이 나와는 완전 먼 넘사벽의 이런 분들이 아니라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성공 사례로 좀 얘기들을 담아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제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교육한 친구인데요. 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음. S사를 네.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네. 청과물 도매 시장에서 자판 하나로 과일 장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 30대 초반인데.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교육을 받고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40분 만에 이제 과일 40박스를 팔았단 말이에요. 40박스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14시간씩 자판에서 이제 과일을 깔아놓고 판매를 하면 네. 보통 한 20박스 팔면 많이 판대요. 오. 하루 종일 일해도. 근데 보통 라이브 1시간 정도밖에 안 하죠. 네, 근데 그 친구 40분에서 40박스 와. 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송의 힘이라는 거 그 친구가 굉장히 본인도 깜짝 놀랐고요. 네.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네. 근데 더 좀 재미있었던 일은 이 친구가 그 굴지 대기업을 그만두고 과일 장사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이제 마찰이 의절을 한 거예요. 아. 부모님이 이제 너는 나가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끊어진 거죠. 파격적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네. 이 친구 방송 어떻게 보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청량리에서 네. 과일을 팔거든요.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 이 친구를 찾으러 온 거예요. 방송을 보고. 부모님, 아버님께서. 네. 그래서 누구야라고 부르면서 그 친구를 찾아다닌 거예요. 네. 그러다가 딱 그 친구랑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몇 년 만에 오, 그 세상에. 방송을 보신 아버님과 이제 재회를 한 건데,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예, 안고 눈물을 오, 흘렸다고. 세상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오.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가족과 이렇게 또 연결도 돼서 아버님으로부터 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또 이제 허락도 받고 오. 하게 됐다고. 이건 뭐 드라마 속 얘기 같은 그쵸? 네요. 네.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40박스를 판매하셨는지 원래 좀 그런 역량 있으신 그 분인가? 방송 자체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제가 가르칠 때 쇼호스트처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 이게 어설프게 뭐 TV 홈쇼도 흉내내는 거. 흉내내지 말고 너가 이제 그 청량리에서 하는 것처럼 그 대면으로 영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근데 이제 방송 때도 네. 그렇게 잘 나갔지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게 소문이 나서 아. 뭐 이렇게 기업에서도 연락이 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 친구 이제 그때는 소매했었는데 네. 그 방송을 계기로 해서 도매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분은 판매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방송 판매요? 네. 아니요. 그냥- 처음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아. 네. 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 뭐든 네.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본인이 과일을 팔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네. S사 다닐 때도 열심히 다녔지만 과일도 열심히 파는 청년인 거죠. 어떤 그런 임하는 자세가 좀 더 큰 네. 몫을 한 것 네.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도 상당히 많이 자극이 되고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힘닿는 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네. 분뿐만이 아니라 뭐 농촌에서 뭐 40년 동안 농사만 지으신 그런 분들도 배우셔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시작하셨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하시면서 600회 정도 방송을 600회를.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플랫폼에서는 롤모델이 돼서 주위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막 연락이 오고 할 정도고요. 60이 넘으셨는데도 너무너무 재밌게. 그래서 이거 자체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를 이제 물려주는 뭐라 해야 되냐. 자식분들에게 상속하는 네. 그런 게 됐다는 게 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이걸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확한 네. 농산물을 한번 팔아보고 싶다는 거였는데, 뭐 이윤을 많이 남긴다기보다 이제 한번 해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하다 보니까 네. 팬이 생기는 거고, 팬들에게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계속 이제 카메라 앞에서 웃다 보니까 젊어지고 예뻐지고,
그래서 이제는 본인 인생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할 뭔가 정도거든요.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게 그럼요. 되신 것 그러니까 같은. 평생 시골에서만 농사지며 그러니까요. 살았는데 뭐 서울에 있는 사람, 강릉에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단순히 이제 상업적인 매체를 넘어서서 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교육을 하면 네. 50대 이렇게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네.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약간 갱년기의 우울증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네. 뭐 이게 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책은. 근데 이 책도 읽고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다음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굉장히 좀 재밌게 넘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다. 나는 이거를 좀 노하우를 얻기 위해 읽은 책인데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읽으면서 좀 감동적이다라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되게 제가 뭐 작은 도움이지만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좋아해주시고. 본인 삶에 도움을 받게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 모객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신생 업체들, 이제 유명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가죠. 네, 딱 이제 라이브를 켰는데 고객들이 유입이 되지 않잖아요. 뭐 광고나 홍보 없이는 네. 따로 없이는 유입이 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좀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쵸. 이제 막 마음 먹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사람도 없고 이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위에 이제 네.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라이브 커머스만 방송을 하면 워낙 라이브 커머스 요즘 뜨고 있다 그러니까 방송만 하면 뭐 대박이 날 것 그쵸. 같은 그런 기대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SNS와 똑같거든요. 네. 우리가 인스타도 하루 이틀 해가지고 팔로우가 모이지 않잖아요. 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인 게 본인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그 회사에 팔로워가 있어야만 네. 그걸 이제 알림을 받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뭐 왔다 갔다 뭐 지나가면서 우연찮게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팬덤의 싸움이라고 진성팬.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 그쵸. 업체들은.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홍보 광고라는 걸 돈을 주고 하지 마시고 라이브 커머스로 홍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꾸준히 이거를 홍보의 수단으로 써야지 이거를 맞아요. 판매 수단으로 쓰시면 좀 실망을 많이 하실 그 거예요. 부분은 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무조건 판매를 해야만 하는 매체다 이렇게 네.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쵸. 거는 또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팔로우 네. 뭐 팬덤을 뭐 1,000명 정도 모을 때까지 나는 그냥 방송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마음 가지고. 계셔야지 첫 방송에 팔로우가 아무도 없는데 보는 사람이 없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뭐 광고 업체, 마케팅 업체에 돈을 들여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담 없이. 예, 부담 없이. 그래야 또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랑비 옷 젖듯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보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팔로우 시청을 할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 두 명 동전 줍듯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 굉장히 네, 또 맞아요.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어떤 일이든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꾸준한 게 가장 어렵죠. 제일 어렵죠. 네. 공부도 그렇고 맞아요.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서 나름대로 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성공이라고 제가 이제 칭찬을 하는 분들은 똑같아요. 그분들이 예외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누구나 다 꾸준히 했다는 거거든요. 가장 어려운 거를 또 그렇죠. 방송에 첫 발을 떼서 네. 이제 방송에 익숙해져서 계속 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좀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이제 쇼핑 라이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멈춰야 하나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느끼시는 거예요? 어떻게 느끼냐고요? 어떤 매출을 보고 저는 매출을 느끼죠. 보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 좀 정체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좀 하향 곡선을 그린다. 이럴 때 같은 상품을 하시는데요? 아니면 상품이 바뀌는데? 상품이 좀 바뀌긴 하죠. 네. 그 본인의 어떤 네. 임계점을 느낀다는 거, 네. 한계가. 그거는 근데 사실은 본인의 한계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게 네. 우리 사회자님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을 하지만 우리 사회자님의 방송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긴 하죠. 그쵸? 맞아요. 뭐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는 한두 번 정도는 봐주긴 하죠. 네. 예의상. 근데 나머지는 거의 모르는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자님의 방송 보다 보다 너무 질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매번 바뀌는데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는 사람은 계속 바뀌고요. 내가 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같은 네네. 상품 팔 때. 저는 뭐 TV 쇼호스트 하면서 300분도 넘게 진행한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미쳐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했지만 그 방송을 제가 방송하는 거 본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이게 뭐 드라마처럼 네. 시간 정해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찮게 보는 거고. 그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보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사회자님이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실력이라는 게 네. 항상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긋진 않거든요. 우리 네. 공부도 그렇잖아요. 계단식이거든요. 맞네요. 뭔가 네. 내가 뭔가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정체기가 오고. 그다음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그때 뭔가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열심히 했을 때 또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겠죠.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 방송을 계속 보진 않는다. 똑같은 사람이 계속 보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거였어요. 나 이제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게 스스로도 굉장히 좀 부끄럽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방송을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보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이제 노력을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도전을 하신다는 걸 좀 알았는데 네. TV 홈쇼핑 쇼호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쇼호스트 지망생 또 1인 셀러 이런 분들이 좀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되는 꼽아주시자면. 분들의 공통점은 뭐 다른 게 없어요. 저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그리고 상품에 대한 진정성. 이게 온라인 세상이 사실은 네. 파리피플이라는 것들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약간 비속어긴 한데 치고 빠지는 사람들의 워낙 약간 많죠, 요즘. 불신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 해가지고 뭔가를 크게 이루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꾸준히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으로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회자님이 어떤 상품을 팔 때 제가 처음부터 그 상품 정말 필요했으면 사겠지만 처음부터 안 사거든요. 그쵸. 근데 그 다음 방송에서 또 보겠죠? 음.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번 하다 없어져요. 아.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뭐 역시나 뭐 그렇죠. 이렇게 없어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반대 또 해요. 그러면 그 상품이 필요하면 사회자님 떠올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가게 똑같은 거예요. 오프라인 가게도 어느 날은 장사를 하다가 어떤 날은 가게 문을 닫고 가게 문을 하염없이 닫고 있다가 어떤 날 또 가게 문이 열려 있고 그런 집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1년 365일 항상 정확한 시간에 열고 정확한 시간 닫는 가게가 있다면 네. 같은 상품이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항상 열려 있는 곳에서 그쵸. 사겠죠. 어떻게 보면 고객과 약속 있는 네. 느낌이니까. 그 꾸준함의 또 상품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요즘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이제 본인의 색깔을 좀 입히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누군가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맞아요. 그 방송 계속 모니터링해서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연습생일 때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뭐 롤모델을 정해놓고 비슷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되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 네. 그죠? 근데 본인의 색깔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대로 자기의 가게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걸 네.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방송을 이제 여러 차례 진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심의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알려주신다면 아니면 좀
경험하신 위반 사항이 네네, 있으시다면? 그 TV홈 쇼핑은 네. 방송법에 관할하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통신법이거든요. 통신. 방송 심의가 아니고 네네. 통신 심의예요. 방송통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방송 TV홈 쇼핑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느슨하다고 볼 네. 수 있지만 지금 워낙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플랫폼에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뭐 건기식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상당히 강화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프닝 하자마자 네. 방송 차단이 되고 어머. 오프닝 할 때부터 그런 예를 들어서 경우는 어떤 경우? 오프닝 뭐 관절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하는데 갑자기 뭐 젊은 관절로 돌려드린다든지 이렇게 멘트가 그쵸? 중요하죠. 멘트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자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상품군이 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품을 식품으로 파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농민분들을 교육을 시켜봐도요. 사과를 파시는 분이다. 네. 그러면 사과가 맛있다, 신선하다,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데 이분들이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을 하셔가지고 사과의 효능 효과를 쭉 조사를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항암, 면역, 당뇨 예방 뭐 이런 쪽으로 좀 위험하긴 네. 하죠. 그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네. 해야 될 얘기와 하지 않아야 될 얘기 구분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식품은 식품대로 네. 맛과 신선함 이런 것들로 파셔야 되는 거죠. 사과면 신선하다, 맛있다. 뭐 어느 지역의 사과라서 뭐 좋은 토양에서 뭐 일조량이 높은 곳에서 좋은 물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다. 근데 사과는 뭐 비타민 C가 풍부하잖아요. 네. 비타민 C가 어디 좋은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까지만 하셔야지 비타민 간접적으로. C가 뭐 면역에 도움이 된다, 항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놓치기 네. 쉬운 부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과랑 항암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물론 뭐 그 성분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마치 뭐 암을 치료하는 약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식품뿐만이 아니라 건강 기능식품도 마찬가지고 그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유의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저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어떤 분들이 좋을까요?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싶은데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방송에서 내가 잘 나와야지. 네. 내가 한 번 할 때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다 볼 것처럼 막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주목할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내가 하는 거 많이 보지 않고요. 처음에 생각보다 많이 보지 네.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가 내가 너무 잘해야 되겠다라는 기대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너무 많이 팔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시고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좀 읽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적용할 팁뿐만 아니라 좀 공감도 많이 되고 위로도 많이 받고 또 동기부여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완판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현숙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라이브 커머스가 단순히 상업적인 매체를 넘어서서 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매체라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시각이 조금 저는 넓어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작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막연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미 시작은 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